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여자입니다. 저는 무남 동녀예요. 우리 엄마는 저를 낳기 위해 안 해본 일이 없대요. 애가 잘 들어선다는 한약도 먹고 나중에는 병원도 다니셨다는데 40이 넘도록 자식이 생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어디 산이 좋으니 가서 빌어보라는 사람이 있어서 산에서 살면서 기도를 올린 적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엄마는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몸서리를 치세요. 동네에 있던 무당말을 듣고 갔는데 알려준 데가 어찌나 으슥하던지. 내가 거기 있고 싶어서 있었던 게 아니라 나오지를 못해서 갇혀 있었다니까? 네 외할아버지가 안 찾으러 오셨으면 산귀신 됐을 거다. 엄마는 사실상 실종에 가까운 한 달을 보내고 겨우 외할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산을 나오셨대요. 지금은 끔찍하다고 기억하시지만 그때 산에서 내려가자는 외할아버지의 손을 차마 못 잡으셨다고 해요. 이대로 내려가면 영영 자식을 못 보는 게 아닐까 두려우셨대요. 그런 엄마를 설득한 건 아빠였다고 합니다. 여보, 나 자식 없어도 돼. 당신 없는 한 달이 얼마나 지옥 같았는지 알아? 그냥 우리 둘이 행복하게 살자. 엄마는 결국 아빠의 설득에 못 이겨 눈물로 임신을 포기하셨는데 놀랍게도 모든 걸 포기하고 나자 기적적으로 제가 찾아왔대요. 마음이 편해져서 그런지 임신을 포기하고 석 달 만에 네가 생겼어. 꿈인지 생신지 모르겠더라. 근데 이미 유산을 여러 번 한 뒤라 아빠가 그랬어. 이번에도 너무 큰 기대하지 말고 그냥 평소처럼 지내자고. 아빠 말 듣고 그대로 했는데 글쎄 떡두꺼비 같은 네가 태어난 거야. 저는 태어날 때 몸무게가 4.5kg이었습니다. 엄마는 지금도 저를 처음 본 순간을 떠올리면 떡두꺼비 같은 딸을 낳았다는 말밖에 생각이 안 나신대요. 태어날 때부터 우량하였던 저는 어릴 때부터 키가 커서 놀림을 많이 받았어요. 한 번은 중학교 체육 시간이었는데 보디가드 피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남학생이 여학생의 보디가드가 되어야 하는 피구였는데 저랑 짝이 된 남자애가 그러는 겁니다. 야, 곰, 솔직히 보디가드는 네가 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때 전 짝이 된 남자애보다 키가 머리 하나가 더 컸거든요. 덩치도 작지 않아서 반에서 별명이 곰이었습니다. 마침 지나가다가 남자의 이야기를 들은 체육 선생님도 웃음을 참지 못하시고 그러셨습니다. 그러네. 야, 니들은 바꿔서 해야겠다. 선생님의 말씀에 반 애들까지 전부 웃음을 터뜨렸고 결국 저는 남학생과 역할을 받고 보디가드가 됐고 곰도 어지간히 얻어맞았습니다. 그러다 학교 체육대회 때 그때도 반 대항으로 보디가드 피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보디가드 피구라면 치가 떨려서 선수로 안 나간다고 했지만 반 애들은 또 저를 놀리고 싶어 안달이었어요. 결국 제가 또 보디가드로 선발돼 버렸고 너무 하기 싫어서 눈물까지 나오려던 그때였습니다. 보디가드가 한 명 더 필요한 거 아니야? 여자애가 한 명 더 많잖아. 반장이 보디가드 피구 참가자를 세보더니 그러는 겁니다. 그러자 친구들이 재밌다는 듯 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쟤는 보디가드로 뽑은 거잖아. 그럼 여학생을 한 명 더 뽑아야 하나? 반 애들은 제가 지킬 여자애를 하나 더 뽑아야 한다며 낄낄거렸고 저는 정말이지 창피해서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었어요. 그러자 반장이 그러더라고요. 다들 장난 그만 치고 그럼 내가 보디가드 할게. 반장이 제 보디가드를 하겠다고 자처한 겁니다. 덕분에 저는 체육대회 때 다른 여자애들과 같이 보디가드의 보호를 받는 역할을 하게 됐고 처음 알았어요. 반장이 저랑 키가 비슷한데 조금 더 크더라고요. 경기 시작 직전 반장이 저에게 그랬어요. 내 옷이 찢어져도 상관없으니까 꼭 잡아. 절대 공에 맞지 마. 내가 대신 다 맞을게. 그렇게 경기가 시작됐고 우리의 호흡은 한마디로 찰떡궁합이었습니다. 저랑 반장은 매 경기 마지막까지 남아서 상대방을 이겨버렸고
결국 결승까지 올라가 전체 보디가드 피고 1등까지 하게 됐습니다. 1등한 게 너무 신나서 반장과 하이파이브를 하는데 반장이 저를 보며 환하게 웃더라고요. 너 어쩜 그렇게 잘 피해? 네 덕분에 이겼어. 내가 보디가드도 해봐서 가능했던 것 같아. 솔직히 그때는 나 혼자 여자 보디가드인 게 창피했는데 그때 일이 도움이 된 거지 뭐. 그러네. 네가 보디가드로 공격도 해봤으니까 더 잘한 거네. 사실 난 네가 여자 보디가드인 것도 멋있었어. 장난치지 마. 장난치는 거 아니야. 남자들도 은근히 보호받고 싶어 한다. 우리 반에 너 좋아하는 남자애들 은근히 많은 거 모르지? 날 좋아하는 애들이 많다고? 응, 나 포함해서. 뭐? 그래서 경쟁자가 좀 많지. 갑작스러운 고백에 저는 당황했고 반장은 그런 저를 보며 또 한 번 싱긋 웃더니 물었어요. 나 오늘 어땠어? 너? 잘했지. 덕분에 난 오늘 공이 한 번도 안 맞은 유일한 여학생이 됐잖아. 그러네. 내 목표는 달성했네. 네 목표? 우승하는 거? 아니, 좋아하는 여자애가 공에 한 번 안 맞는 거. 그날 이후 저는 반장의 눈을 볼 수 없었어요. 볼 때마다 자꾸 가슴이 뛰고 미치겠는 겁니다. 그 애가 저를 좋아한다는 걸 알고 나니 모든 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같은 동네에 살고 있었고 매일 같은 버스를 타고 학교에 오갔더라고요. 우리는 결국 고등학교도 같은 학교에 진학했고 놀랍게도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같은 반이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우연을 인연이 아니라고 할 수 없었죠. 우리는 꽤 친해졌고 고3 때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같은 대학 가자. 그리고 CC하자. 그 애 앞에선 어이가 없다는 듯 웃었지만 그때부터 저 코피 터지게 공부했어요. 결국 우린 같은 대학에 갔고 CC가 되었죠. 그 사람이 제 남편입니다. 그와는 모든 게 자연스러웠어요. 결혼 역시 당연히 우리 둘이 하게 될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모든 게 순탄하게 진행되는 줄만 알았는데 결혼 후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생기고 말았어요. 유산이라고요? 네. 어떻게 이번에도 유산이에요? 제가 얼마나 조심했는데요. 저 휴직계까지 쓴 거 아시잖아요. 알죠. 얼마나 노력하셨는지. 다시 한번 기다려보죠. 선생님, 저 벌써 5년째예요. 압니다. 저도 마음이 너무 아파요. 결혼 후 5년이 지나도록 임신에 실패했어요. 어느덧 제 나이는 30대 중반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임신을 위한 모든 노력은 매번 물거품이 되어 사라졌고 저는 몸도 마음도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남편이 하루는 같이 바람을 쐬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제 속도 모르고 태평하게 구는 남편이 미웠습니다. 나 시간 지켜서 주사 놔야 하는 거 알잖아. 알아. 근데 뭐? 바람을 쐬러 가? 그렇게 답답하면 당신 혼자 가. 여보, 이제 그만하자는 뜻이야. 그게 무슨 소리야? 나 당신 고생하는 거 더는 못 보겠어. 마음이 너무 아파. 그냥 우리 둘이 살면 안 돼? 나는 당신만 있으면 돼. 거짓말. 애기 좋아하잖아. 설마 당신보다 좋겠어? 나는 당신만 있으면 돼. 진심이야. 그제야 엄마가 저를 갖게 된 이야기가 떠오르더라고요. 맞아, 엄마도 그랬지. 싶으면서 남편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어요. 그러나 마음 한편에는 자연 임신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비로소 매일같이 달고 살던 주사기를 내려놓았고 남편과 정말 오랜만에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근교로 나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바람도 쐬고 나니 기분이 한결 좋아지더라고요.
출발 직전 남편이 말했습니다. 길 막히기 전에 고속도로 타고 가자. 퇴근 시간이 겹친다며 고속도로를 타자기에 그러자고 했죠. 그런데 그 고속도로에서 생각지도 못한 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무려 10중 추돌 사고였고 불행 중 다행으로 우리 차는 추돌당한 차 중 앞에서 두 번째 차량이었어요. 큰 충돌과 함께 차가 멈췄고 다행히 남편도 저도 의식이 있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당신은? 나는 다 괜찮은 것 같은데 목만 조금 뻐근해. 나도 목만 좀. 일단 차에서 나가자. 위험할 수 있어. 그러나 차에서 내리고 보니 뒤의 상황이 난리도 아닌 겁니다. 우리 앞쪽 차량의 사람들도 모두 내렸고 우리는 힘을 합쳐 뒷차에 있던 사람들을 구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택시 안에서 아들을 끌어안고 있는 엄마를 발견했습니다. 어머, 괜찮으세요? 제 목소리에 애엄마가 서서히 고개를 들더라고요. 애엄마는 아들을 끌어안은 채 뒷좌석에 앉아 있었는데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운전석에 있던 나이 지긋한 기사 아저씨는 의식이 없었습니다. 아들은 엄마 품에서 곤히 자고 있더라고요. 애엄마가 저에게 부탁했어요. 사모님, 제 아들 좀 받아주세요. 저는 애를 받아 안으며 말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요. 119도 금방 올 거니까. 그러나 아무리 봐도 아기 엄마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겁니다. 저 남편한테 연락부터 하는 게 좋겠어요. 아무래도 아기 엄마는 치료도 받아야 할 것 같고 아빠가 와야. 저 미혼모예요. 세상에, 그럼 부모님이나 형제들은요? 저 고아 출신이에요. 얘기를 듣는데 아기 엄마도 애도 너무 딱한 겁니다. 사모님,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혼자 아기까지 낳아놓고 약한 소리 하지 말아요. 금방 구조대 올 거예요. 사모님, 우리 애기 좀 부탁드려요. 걱정 말아요. 내가 지금 보고 있으니까. 애기는 잘 자는 것 같아요. 조금 뒤 구조대가 도착했고 아기 엄마는 1순위로 구조되어 구급차에 탔어요. 저는 아기를 안고 아기 엄마와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아기 엄마가 갑자기 제 손을 잡더라고요. 우리 애기 좀 잘 부탁드려요. 아까 했던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그래요. 걱정 말아요. 내가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아기 엄마는 그 말을 끝으로 정신을 잃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뒤에도 아기 엄마의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조금 뒤 애가 깨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울면서 엄마를 찾는데 제 마음이 다 짠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아무래도 애가 배가 고픈 것 같아. 뭐라도 먹여야 할 것 같은데. 알았어. 내가 애 먹을 거랑 우리 먹을 것도 좀 사올게. 며칠 뒤 아기 엄마는 결국 세상을 떠났어요. 아기 엄마의 말대로 그녀에겐 부모도 형제도 친척도 없었습니다. 경찰도 애를 딱히 하더라고요. 일단 보호시설로 보내야 할 것 같아요. 보호시설이라면 고아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아무래도 맡아줄 친인척이 전혀 없어서요. 경찰은 애를 데려가려 했지만 애가 저를 끌어안고 울고불고 떨어지질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새 저한테 정이 든 건지 아니면 저를 놓으면 보호자가 없다는 걸 본능적으로 안 건지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결국 저는 제 손으로 애를 떼어내 경찰에게 넘겨주었고 울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정말이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심정이었어요. 여보, 어떡해? 나 마음이 너무 아파.
집으로 돌아온 뒤 저는 몇 날 며칠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저에게 안 떨어지려고 안겨있던 애가 자꾸만 생각이 났어요. 여보, 나 아기가 계속 눈에 밟혀. 제 말에 남편도 그러더라고요. 당신도 그랬어? 실은 나도 그래. 사실 아기 엄마가 마지막으로 한 부탁이 있었어. 뭐라고 했는데? 자기 아기를 부탁한다고. 애 엄마의 마지막 부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제 얘기를 듣더니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전에 장모님 얘기 들려줬잖아. 임신을 포기했더니 당신이 찾아왔다고. 응, 그랬지. 우리한테도 그 애가 온 거 아닐까?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아기가 그 애가 아닐까 싶어서. 그제야 엄마의 이야기가 떠오르더라고요. 결국 우리 부부는 그 아기를 입양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이름은 아기 엄마가 지었던 이름을 그대로 쓰기로 했어요. 그렇게 아들이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아들을 키우기 시작하면서 저는 비로소 엄마가 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몸소 깨달았어요. 임신을 준비할 때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힘들더라고요. 남편과 단란했던 일상은 하루아침에 아들 중심으로 정신없이 흘러갔습니다. 그럼에도 아들의 키가 자라고 몸무게가 붙을 때마다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말을 시작하자 한글을 어찌나 빨리 떼던지 천재인 줄 알았습니다. 여보, 아무래도 우리 아들은 천재가 분명해. 내 생각에도 그런 것 같아. 영재검사 좀 받아볼까? 우리는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조금 더 큰 뒤 실제로 영재검사까지 받아봤다니까요. 그러나 결과는 영재는 아니었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아들은 리더십까지 있어서 초등학교에 들어가자 반장을 도맡아 하질 않나 친구들도 어찌나 많던지 하루가 멀다 하고 집에 애들을 데리고 와서는 정신을 쏙 빼놓곤 했어요. 그러는 사이 10년이 지났어요. 아들은 초등학교를 졸업했고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겨울방학을 맞아서 친구들과 스키장에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친구 삼촌이 하는 스키장이라 친구 아빠가 데리고 갔다 온다기에 다녀오라고 했어요. 아들이 스키장으로 떠난 밤 오랜만에 집이 조용하더라고요. 오랜만에 자유인가 했는데 또 애가 없으니까 심심하네. 그러니까 하긴 우리도 부모로 산 지 10년째니까 그 삶에 익숙해졌겠지? 그래도 오랜만에 남편이랑 기대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니 좋더라고요. 그 새벽 깊이 잠들어 있었는데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예?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래서요. 예? 병원으로 갔다고요? 병원이라는 소리에 잠이 번뜩 깼어요. 남편이 초조한 얼굴로 전화를 받고 있더라고요. 여보, 왜 그래? 여보, 우리 애가 왜? 지금 병원이래.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는 놀라서 바로 병원으로 갔습니다. 스키를 타다가 다친 건가 했는데 교통사고였더라고요. 애들을 인솔해 갔던 친구 아빠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애들이 출출하다고 하는데 배달이 안 오는 곳이었거든요. 애들 몇 명 데리고 시내에 가서 치킨이랑 피자 사오는 길에 그만. 죄송합니다. 상대 차가 음주운전 차량이었다면서요. 잘못은 그 사람이 한 거죠. 그래도요. 그냥 저 혼자 갔다 올 걸. 너무 후회됩니다. 따라 나섰을 아들의 모습이 눈에 환했어요. 아들은 어른을 잘 따르는 애였고 저나 아빠가 뭘 하자고 해도 언제나 잘 응해주던 애였거든요. 우리 아들 괜찮을 거예요. 괜찮을 겁니다. 그러나 저의 바람과 달리 아들은 하반신 신경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척수가 손상됐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아들은 어린 나이에 휠체어를 타게 됐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살아있다는 사실을 위안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휠체어를 탄 아들을 볼 때마다 만감이 교차했어요. 고아가 된 아들을 입양해 친자식처럼 키운 지 10년 만에 아들은 교통사고로 휠체어를 타게 됐어요. 아들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얼마 후 제 건강검진 결과가 나왔어요. 저는 암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가장 충격에 빠진 건 우리 남편이었습니다. 일단 치료부터 받자. 여보, 시한부라잖아. 아니, 나는 포기 못해. 당신도 우리 아들 생각해서 기운 내줘, 응? 남편의 설득에 못 이겨 전 항암 치료를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항암 치료차 방문했어요. 아들도 정기진료를 받는 날이라 같이 갔죠. 병원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병원 VIP 병실문에서 나온 한 노인이 우리 아들을 보고는 경악한 얼굴로 와서는 물었습니다. 너 정체가 뭐야? 아들은 당황해서 저와 남편을 봤어요. 그러나 노인은 우리 아들을 보며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일단 노인에게서 아들을 떼어놨습니다. 할아버지, 왜 이러세요? 혹시 치매 진단 받으셨어요? 그러나 노인은 다시 우리 아들에게 달려들었어요. 얘가 왜 휠체어에 앉아있는 겁니까? 예? 아니, 대체 남의 아들한테 왜 이러시는 겁니까? 우리 애 좀 놓으세요. 우리 아들이 사고 난 지 오래되지 않아서 아직 심신이 불안해요. 사고가 났어요? 무슨 사고요? 그건 왜... 교통사고요. 어쩌다가요. 어쩌다가... 노인은 계속해서 우리 아들을 보며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저기, 이 노인분 보호자 안 계십니까? 남편은 주변을 돌아보며 물었지만 누구도 나서질 않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치매 노인인 것 같아. 카운터에 가서 얘기 좀 해줘. 일단 내가 보고 있을게. 남편은 카운터로 갔고 저는 그 노인분에게 말을 건넸어요. 우리 아들이 할아버지가 아는 분을 닮았나요? 혹시 친아들입니까? 물론 그런 마음으로 키우긴 했죠. 역시 친아들은 아니군요.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노인분은 한숨을 내쉬더니 말했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금이야오기야 키웠지만 거서는 제멋대로 살겠다고 해서 갈등이 깊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애가 고아 출신의 여자랑 결혼하겠다고 온 거예요. 더는 참아줄 수가 없어서 짐 싸서 나가라고 했어요. 그런 뒤에 가드며 뭐며 다 끊어버리고 제 발로 기어 들어오길 바랐는데 끝내 안 들어오더군요. 그렇게 소식이 끊겼는데 얼마 안 가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어쩌다가요? 막노동을 하다가 추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태어나서 그런 일은 해본 적도 없던 놈인데. 그런 일이 있었군요. 제 아들을 보니 그 생각이 나신 거예요? 좋다는 여자 있었지만 애 가졌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없었는데 저의 생모가 따로 있는 거죠? 네, 그렇긴 한데 사실 아들도 생모가 따로 있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3살 때의 기억인데도 다 기억을 하더라고요. 애를 버린 겁니까?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사고였어요. 사고가 난 현장에 저도 있었고요. 아들을 살리고 먼저 갔어요. 고아 출신의 미혼모라고 해서 그 순간 조금 전 노인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까 뭐라고 하셨죠? 아드님이 누구랑 결혼한다고 해서. 고아 출신 여자요. 어머, 설마.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 어릴 때랑 많이 닮았어요. 우리 아들이요? 아들도 놀란 얼굴로 저를 보더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나 저 할아버지 싫어. 갑작스러운 아들의 말에 저는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왜? 저 할아버지가 나 데려가려고 하는 거 맞지? 나 안 갈 거야. 절대 안 가. 그런 말이 어딨어. 엄마가 널 왜 보내? 저 할아버지가 지금 내 친할아버지라잖아. 나 다리도 이렇게 되고 엄마도 아프고 아빠가 나 보내면 어떡해? 너 그게 무슨 소리야? 아빠가 엄마보다 더 널 사랑하는데 무슨 소리야? 마침 데스크에 갔다가 돌아오던 남편이 아들의 얘기를 들었더라고요. 아들, 너 그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해? 아빠가 널 왜 버려? 아빠, 나 무서워. 내 다리 이렇게 된 것도 무섭고 엄마도 떠날까봐 무서워. 아들이 갑자기 우는 바람에 더 노인분과 대화를 나눌 순 없었어요. 며칠 뒤 저랑 남편은 다시 노인분이 입원해 있는 VIP 병실로 갔습니다. 어르신, 저희 왔어요. 어서 와요. 근데 계속 병실에 계시는 거 보니 혹시 어디가 안 좋으세요? 나이 먹어 고장이 안 났으면 더 이상한 거죠. 나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며칠 전에 병원은 아들 때문에 오신 겁니까? 제가 암이에요. 항암 치료도 받고 아들 정기 진료도 받으려고 왔어요. 암이라고요? 에휴, 저런. 이미 많이 진행이 돼서 수술은 어렵고 항암이라도 받아보는 중이에요. 아들 때문에요. 저 녀석을 놓고 가려니 마음이 안 놓여요. 물론 남편이 있긴 하지만. 불쌍한 내 손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일단 말씀 좀 자세히 들려주세요. 우리 아들이 정말 할아버님 아드님을 닮았나요? 괜찮다면 유전자 검사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아들이 너무 겁을 먹은 상태여서요. 애가 사고 나고 다리가 저렇게 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스트레스가 심해요. 몰래 하는 것도 안 되겠습니까?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남편과 저는 이미 많은 대화를 나눈 뒤였어요. 저는 아들의 입장을 존중하고 싶은데 시한부인 아내는 아들에게 한 명이라도 더 가족이 있었으면 싶나 봐요. 남편은 가방에서 아들의 머리카락과 치수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져왔어요. 저희도 궁금하고요. 고맙습니다. 지금 바로 검사 넣어둘게요. 근데 할아버님, 만약에 제 아들이 할아버님 손자가 맞으면 어떻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제와 어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저의 생모가 저한테 딱 한 번 연락이 왔었어요. 우리 아들이 죽었다고 장례식장을 알려주려고요. 그런데 제가 그 번호도 차단해버렸습니다. 그 후로는 소식도 모르고 지냈어요. 아기가 있는지 모르셨다면서요. 그래도 그렇게 외면하는 게 아니었는데 그때는 그 애가 제 아들을 죽였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애만 아니었으면 내 아들이 집을 나갔을 리가 없다. 그렇게 고생하다가 세상을 떠났을 일도 없었을 거다. 그냥 원망만 퍼부었습니다. 제가 사람이었으면
그 애를 살펴줬어야죠. 아들이 사랑했던 여잔데 제가 돌봐줬어야 했어요. 잠깐 봤지만 엄마로서 책임감도 강하고 따뜻한 사람 같았어요. 저한테 마지막까지 자기 아기를 부탁한다는 말만 했어요. 그랬습니까? 네. 사실 저는 자식을 낳고 싶었는데 못 낳았거든요. 어떻게 해도 생기질 않아서 포기하고 있던 차에 그 사고와 함께 아들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아직 진짜 손자인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맞을 겁니다. 이렇게 강한 느낌은 처음이에요.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애 이름이 뭔가요? 아, 수은이에요. 아들 생모 생부가 지어준 이름 그대로 쓰고 있어요. 정말입니까? 세상에 이렇게 감사한 일이. 수은이군요. 네, 맞아요. 다음 날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노인의 말대로 제 아들은 그분의 손자였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나자 오만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여보, 만약에 말이야, 나 가고 나거든 당신 우리 아들 그 할아버지한테 보낼 생각 있어?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아들을 왜 보내? 당신 아직 젊잖아. 애 보내고 새 출발해도 되니까. 당신 진심이야? 보니까 그 할아버지 돈도 많은 것 같던데.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부자니까 보내라고? 우리 아들인데. 미안. 내가 갈 날이 얼마 안 남아서 그런지 마음이 복잡해서 그래. 난 당신도 소중하니까. 그런 소리 마. 우리 아들이 내 곁에 있어야 내가 살지. 우리 애는 내가 끝까지 돌볼 거야. 다리 때문에 그러는 거지? 그래서 내가 더 힘들까 봐. 당신은 일해야 하는데 애가 혼자 어떻게 사나 싶고. 그래도 할아버지가 부자면 어떻게든 잘 돌봐줄 것도 같아서 나도 모르게 별 생각을 다 했네. 미안해. 내가 이런 말 한 거 애한테는 비밀이야? 알겠지? 들으면 기절할라. 그걸 알면서 그런 소리를 해. 나도 아픈 사람이잖아. 조금만 이해해줘. 그나저나 애한텐 어떻게 말하지? 그러게 말이야. 아들의 할아버지는 하루라도 빨리 손자와 다시 만나고 싶다고 했어요. 그러나 아들은 병원에서 그 노인을 만난 뒤 계속해서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을 우리 집으로 초대하는 건 어때? 우리 집으로? 애가 놀라지 않게. 며칠 뒤 아들의 할아버지가 우리 집에 방문하셨습니다. 그분을 본 아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저 할아버지가 왜 우리 집에 와? 우리가 초대했어. 왜? 우리 가족 사는 거 보고 싶다고 하셔서. 우리는 함께 식사했고 우리 어른 셋은 언제 아들에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 시종일관 눈치만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답답하다는 듯 먼저 말을 꺼내더라고요. 도대체 뭔데? 도대체 뭐냐고? 뭔데 다들 내 눈치만 봐? 설마 저 할아버지가 진짜 내 할아버지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남편과 아들의 할아버지는 아들의 눈치를 보며 횡설수설했고 제가 정리를 해줘야겠더라고요. 맞아. 유전자 검사해봤는데 맞대. 진짜로? 근데 네가 태어난 줄은 전혀 모르셨나 봐.
널 낳아주신 아빠가 일찍 돌아가셔서. 날 낳아준 아빠도 일찍 돌아가셨어? 안타깝지만 그렇다고 하네. 아들은 제 할아버지를 빤히 보더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도 슬펐겠네요. 어? 그럼 그랬지. 저도 슬프거든요. 엄마가 떠난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안 되지. 우리 손자가 슬프면 안 되지. 할아버지가 절 데리고 간다고 해도 슬플 거예요. 난 우리 엄마 아빠 곁에 있고 싶으니까. 절대 그럴 일 없어. 내가 이제 와서 무슨 자격으로 널 데리고 가? 너희 엄마 아빠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야. 대신 할아버지가 네가 엄마랑 오래 살 수 있게 도울게. 어떡해요? 할아버지가 아는 유명한 의사가 일본에 있는데 사실 할아버지가 전에 너희 엄마랑 똑같은 암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은 적이 있었어. 정말이세요? 예, 병명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나도 똑같이 말기암이었어요. 아내도 먼저 보냈고 자식도 없고 더 살아서 뭐하나 싶었는데 아는 회장이 그 의사를 소개해 주더라고요. 내가 됐다고 하니까 그 친구가 그러대요. 혹시 아느냐고. 살다 보면 또 기적처럼 행운이 찾아올지. 그러니 더 살아봐라 그러는데 솔직히 안 믿었어요. 그냥 못 이기는 척 그 의사를 만나봤는데 그 의사가 나를 고쳐놓더라고요. 그렇게 살아남았더니 결국 우리 손자를 보는 날이 왔네요. 그 친구 말이 맞았어요. 그 의사분이 누굽니까? 만날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내가 만날 수 있게 도와줄 것 같아요? 예? 좀 전에 아들한테 엄마랑 오래 살게 도와주신다고 했잖아요. 만날 수 있게만 도와줄 것 같냐고요? 그 사람은 엄청 비싼 의사예요. 내가 치료비도 다 지급할 겁니다. 그럴 순 없죠. 제 치료비를 왜... 제 손자의 어머니 아닙니까? 그러면 저한테는 자식이나 다름없죠. 늙음하게 자식을 다시 만났다고 생각하면 안 될까요? 사모님이 우리 손자를 만났던 것처럼. 할아버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우는 건 아직 일러요. 완치된다는 보장도 없고 오히려 안 될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래도 그 친구가 최선을 다해줄 거예요. 제가 이미 연락은 다 해놨습니다. 그럼 바로 갈 수 있을까요? 여보 잠깐만. 바로는 안 돼. 우리 아들 진료도 곧 있고. 그때였습니다. 아들이 제 손을 잡더라고요. 엄마, 가서 치료받고 와. 그럼 받아야지. 그렇지만 일단 너부터 좀 안정이 되면 갈게. 그러자 아들이 남편에게 말했어요. 아빠가 엄마 데리고 갔다 와. 나는 할아버지랑 있을게. 뭐? 지금 날 할아버지라고 불러준 거니? 네, 할아버지 맞잖아요. 우리 엄마를 살려주려고 하는 거 보니까 내 할아버지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물론 아들의 할아버지까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껏 할아버지를 경계하던 아들이 갑자기 경계심을 풀고 할아버지와 있겠다고 한 겁니다. 아들, 너 진심이야? 너 괜찮겠어? 너 아직 불안하잖아. 그러니까 얼른 가서 치료받고 와. 엄마가 건강해야 아빠도 행복하고 아빠까지 행복해야 나도 맘 놓고 엄마 아빠한테 기대지. 지금은 못 기대겠어? 엄마가 이래서? 나는 나보다 엄마가 안 아팠으면 좋겠어. 그래야 나도 행복하고 아빠도 행복하니까.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왜 미안해? 우리 아들도 몸이 아픈데 엄마까지 이렇게 돼서. 그게 엄마 탓은 아니잖아. 나는 내가 더 미안해. 엄마가 아플 때 힘이 돼주고 싶은데 우리 아들은 존재 자체로 큰 힘이야. 정말? 그럼 엄마가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것도 다 우리 아들이 있어서야.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지 마. 알겠어. 그럼 나를 위해서라도 얼른 가서 치료받아. 우리 할아버지 찬스 얼른 쓰자. 아들의 말에 우리 어른들은 울다가 웃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아들을 할아버지 집으로 보내기 위해 짐을 쌌어요. 근데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아들의 짐을 끌어안은 채 울고 있는데 남편이 와서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정말 다행이다. 이런 상황에서 아들 친할아버지가 나타나셔서.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건데 얘랑 떨어져 있어 본 적이 없어서 마음이 너무 이상해. 얼른 고치고 와서 우리 아들에게 든든한 나무가 돼주자. 우리 아들 진짜 괜찮은 거 맞겠지? 우리가 사랑 듬뿍 줘서 키웠으니까 잘 버틸 거야. 그렇게 전 아들을 친할아버지에게 맡긴 뒤 일본으로 떠났습니다. 치료는 1년 가까이 걸렸고 1년 뒤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나 한국으로 돌아갈래. 우리 아들 곁으로. 여보, 그래도 여기서 좀 더 치료하는 게 낫지 않을까? 아니, 난 이제 우리 아들 못 봐서 병이 날 것 같아. 아들 보러 갈래. 그러나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들이 연락을 받지 않았어요. 남편이 온종일 전화를 했는데도 전화기가 계속 꺼져 있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일어나자마자 남편에게 물었어요. 여보, 다시 전화해봤어? 이상하네. 왜? 없는 번호라는데? 뭐? 우리 아들 번호가 없는 번호라고? 내가 할아버지한테 연락해볼게. 그러나 아들의 친할아버지도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대체 왜 연락이 안 되는 거지? 너무 걱정하지 마. 며칠 전에 영상통화도 했잖아. 근데 왜 갑자기 우리 아들 번호가 없는 번호가 된 거지? 그 사이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니겠지? 여보, 진정해. 그동안 치료받느라 너무 힘들어서 마음이 예민해져서 그래. 내가 알아볼 테니까 당신은 마음 편히 먹고 쉬어. 우리는 일정을 더 앞당겨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아들의 할아버지 댁으로 갔는데 초인종을 아무리 눌러도 대답이 없는 겁니다. 여보, 어떡해? 왜 갑자기 연락이 다 끊긴 것 같지? 여보, 진정해. 당신 아직 무리하면 안 돼. 일단 집으로 가자. 당신은 쉬고 있어. 내가 연락할 테니까. 일단 남편의 손에 이끌려 집으로 돌아왔지만 마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1년 넘게 사람이 살지 않았던 우리 집은 그저 캄캄했습니다. 갑자기 모든 게 사라진 것 같은 기분이야. 우리 아들 때문에 1년을 버텼는데. 그때였어요. 집안에 불이 환하게 켜지더니 아들이 나타났어요. 서프라이즈! 아들은 휠체어를 탄 채 케이크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들! 아들의 뒤로 아들의 할아버지도 모습을 내미셨어요. 우리 손자가 엄마 온다고 깜짝 이벤트를 해주고 싶다고 해서요. 깜짝이야. 그래서 전화를 안 받으신 거예요? 미안합니다. 손자 녀석이 절대 전화 받지 말라고 아주 당부를 해서요. 아들을 다시 만났지만 너무 놀란 탓에 기쁘기보단 원망스럽더라고요.
놀라게 할 게 따로 있지. 엄마가 얼마나 놀란 줄 알아? 엄마 진짜 많이 놀랐어? 난 얼마 전에 영상통화도 하고 전날 문자도 보냈으니까 괜찮을 줄 알았지. 괜찮긴 뭐가 괜찮아. 엄마는 나 없이 못 사는데 이런 장난을 치면 어떡해. 제가 너무 화를 내니까 할아버지께서 농담을 하시더라고요. 설마 내가 손자 데리고 도망이라도 갈까봐 놀란 거예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애 번호가 없는 번호가 됐다고 해서 또 무슨 사고가 났나 싶어서 철렁했어요. 이미 한 번 너무 놀랐던지라. 아, 맞다. 내 휴대폰 번호가 아예 없어졌지. 왜 몰랐던 것처럼 말해. 그것도 서프라이즈였던 거 아니야? 아니지, 그건 아니었어. 그게... 아니, 이 녀석이 친구들이랑 놀다가 휴대폰을 박살을 내놨어요. 예? 그래서 휴대폰을 다시 사야 하는데 이 녀석이 엄마 아빠 파티 준비한다고 나중에 산다고 하는 바람에 없는 번호가 된 거예요. 아유, 그건 나도 깜빡했네. 엄마가 놀랄만 했네. 엄마, 완전 미안. 그건 까먹고 있었어. 아니, 휴대폰이 고장나면 고장난 거지. 번호는 왜 없애? 휴대폰 살 때 번호 아예 바꾸려고 그랬지. 번호를? 응. 엄마 생일로 바꿀 거야. 뭐? 잠깐 아들. 왜 엄마 생일로만 바꿔? 아빠 생일은? 어? 아, 그게 아빠는 남자니까 그건 좀 많이 닭살일 것 같은데. 야, 아빠 아들 사이에 그런 게 어딨어? 아빠, 나 수염나, 이것 봐. 그러네? 수염 자국이 있네? 어머, 정말? 우리 아들 수염도 나? 그러니까 나도 남자라고. 아빠는 엄마한테 해달라고 해. 그게 무슨 논리냐? 아들이 엄마 사랑하는데 논리가 어딨어? 그러네. 그건 우리 아들 말이 맞네. 엄마 어때? 아들 좀 로맨틱하지? 야, 아들. 엄마한테 로맨틱은 아빠로 충분하거든? 아빠, 엄마가 나랑 통화할 때마다 아빠랑 있는 것보다 나랑 있는 게 더 좋다고 했거든? 당신 진짜야? 저는 새 남자 사이에 끼어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손자, 이제 엄마한테 진짜 서프라이즈를 보여줘야지. 맞다. 할아버님이 아들이 들고 있던 케이크를 들어주셨어요. 서프라이즈가 또 있어? 엄마는 이미 충분한데 나 너무 정신없다. 이건 앞에서 한 서프라이즈랑은 많이 다를 겁니다. 대체 뭔데 이래요? 난 너무 불안한데. 남편을 보는데 이상하게도 남편이 뭔가를 아는 눈치더라고요. 그 순간 아들이 휠체어에서 천천히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조심해! 심지어 아들은 케이크를 양손으로 든 채 두 다리의 힘으로 일어나고 있었어요. 제가 놀라서 아들을 붙잡으려는 순간 아들은 보란듯이 두 발로 섰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엄마, 나 신경 돌아왔어. 뭐? 그게 어떻게 가능해? 전기 자극 치료를 했는데 효과가 있었어요. 할아버님이 해주신 거예요? 우리 손자가 걷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엄마도 힘들게 치료받고 있으니까 저도 뭐라도 하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좀 도왔습니다. 세상에, 정말 우리 아들이 다시 걷는다고요? 저는 아들의 다리를 감싸 안은 채 엉엉 울었습니다. 우리 아들 너무 대견하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어?
엄마 너무너무 행복해. 엄마가 기뻐하는 거 보고 싶었어. 엄마도 힘들게 치료받고 오는 거니까. 왜 이렇게 일찍 철이 들었어? 사고 전까지만 해도 마냥 얘기 같았는데. 엄마가 떠난다고 하니까 갑자기 너무 슬퍼서 그랬나 봐. 엄마는? 엄마도 이제 괜찮은 거지? 사실 암세포가 아직 몸에 있긴 해. 정말? 그럼 치료가 다 안 된 거야? 정확히는 남은 암세포를 치료하긴 해야 돼. 근데 이제 시한부는 아니야. 정말? 이제 내 곁에 오래 있는 거야? 그렇게 되도록 노력할게. 치료 잘 받으면서 건강관리 잘해서. 엄마, 고마워. 엄마가 더 고마워? 남편을 보니 남편도 울고 있더라고요. 여보, 설마 당신은 알고 있었어? 아까부터 눈물 참느라 혼났네. 뭐? 나한테는 아들이 알려줬었어. 치료받고 있는데 효과가 있다고. 우리 아들이 치사하게 서프라이즈는 엄마 몫이라고. 아빠는 미리 알고 있으라고 하더라. 내가 못 살아. 나도 좀 알려주지. 나도 이렇게 회복될 줄은 몰랐어. 물론 재활도 열심히 하긴 했지만. 우리 아들 진짜 힘들었겠다. 엄마도 힘들었잖아. 대견한 내 새끼. 우리 모자가 감동하는 사이 할아버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제부터는 제가 선물을 하나 할까 하는데. 에? 이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제 치료비도 다 대주시고. 그 정도로는 제 성에 안 차죠. 함께 가실까요? 어딜 가요? 우리는 할아버님이 준비해두신 차를 타고 이동했어요. 차는 할아버님 댁이 있는 동네로 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할아버님 댁 가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근데 왜 여길? 다 왔습니다. 곧 차가 멈췄고 우리가 내린 곳에는 처음 보는 저택이 있었어요. 이제부터는 여기서 사시는 게 어떻겠어요? 네? 이게 우리 집이라고요? 허락 없이 준비했습니다. 제 욕심인 건 아는데 손자랑 가까이 살고 싶기도 하고 허락해 주시면 제가 두 분도 자식처럼 돌보며 살고 싶습니다. 모실 거면 저희가 모셔야죠.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먼저 간 우리 아들 내외 대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요? 여보, 어떡해? 그러니까 말이야. 저희는 그 사이 우리 아들을 돌봐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치료받으러 가느라 두 분 다 회사도 관뒀잖아요. 우리 손주 아버님은 이제 제 회사에 와서 일하시죠. 예? 아닙니다. 저는 경력직으로 다시 취업하면 됩니다. 마침 제 회사에 같은 보직의 경력직 자리가 났어요. 그래서 제안 드리는 겁니다. 결국 남편은 아들 할아버님 회사로 재취업에 성공했고 우리는 할아버님의 선물을 감사히 받기로 했어요. 할아버지와 한 동네에 사니 아들도 좋아하더라고요.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저희 왔어요. 그래, 결과는? 응? 완치요. 그날은 제가 암 완치 판정을 받은 날이었어요. 세상에. 아이고, 하느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쁘세요? 기쁘다 마다. 이젠 오늘 밤에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다. 할아버지, 그 소리 좀 그만하라고 했지. 할아버지는 맨날 그러더라. 우리 엄마만 완치되면
자기는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부모 마음이 원래 그런 거야. 내가 죽어서 내 자식이 살 것 같으면 기꺼이 죽을 수도 있는 거야. 아버지, 부모가 대신 죽는다고 자식이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더 오래 저희 곁에 있어 주셔야죠. 요즘 내가 너무 좋아서 그래. 수뇌비가 회사 경영도 잘 배우고 있고 내가 할 일이 없다니까. 하여튼 처음부터 이러시려고 취업시켜 주신 거죠? 능력이 없었으면 시킬 생각 없었어. 어떻게 키운 회사인데 능력도 없는 사람한테 맡겨? 수뇌비가 일을 아주 잘하더라고. 임자를 만났구나 싶었지. 지난 5년 사이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됐어요. 호칭도 자연스럽게 할아버님에서 아버지가 됐죠. 그게 좀 그렇더라고요. 아들도 할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저까지 할아버지라고 하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시댁도 아닌데 아버님 하기도 뭐해서 그냥 아버지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아버지도 저를 딸처럼 여겨주셨거든요. 집도 처음엔 조심스럽게 서로의 집을 오갔지만 요즘은 수시로 두 집을 오갑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게 하나 있었어요. 아버지, 우리 그만 합가해요. 뭐? 합가? 네. 사실상 거의 매일 왔다 갔다 하는데 두 집 살림하는 게 아까운 것 같아요. 됐다. 이렇게 두 집 살면서 왔다 갔다 하니까 더 좋은 거야. 괜한 낭비 같은데. 솔직히 말하면 나는 혼자 사는 게 더 좋아. 예? 이제 자식들도 가까이 살고 보고 싶을 땐 언제든 볼 수 있잖아. 나는 딱 이 정도가 좋다? 그러니까 선 넘어오지 마라. 아버지, 저 완전 섭섭해요. 내가 니들한테 못하는 얘기도 있을 거 아니야? 저한테 못하는 얘기가 뭐가 있어요? 나 요즘 독서 모임 나가는 거 알지? 거기서 만난 친구들도 종종 온단 말이야. 설마 거기 마음에 드는 분이 있어요? 엄마, 잠깐. 말투가 왜 그래? 왜 질투하는 것 같지? 내가? 그러니까 네 엄마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아주 잡아먹을 것 같지 않니? 그러니까 나 우리 엄마 이러는 거 처음 봐. 아빠한테도 안 이러는데? 저는 두 남자의 공세에 결국 질문을 멈췄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드리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그동안은 저랑 남편, 우리 아들에게 모든 사랑을 퍼부어 주시던 분이 마음에 드는 분이 있는 것 같아 질투가 잠깐 났었어요. 그래서 비록 학과에는 실패했지만 달라질 건 없었어요. 우리는 하루가 멀다 하고 만나 함께 밥도 먹고 아들의 미래를 놓고 함께 이야기도 나눕니다. 남편은 경영을 공부하느라 정신이 없긴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은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함께 저녁을 먹어요. 우리는 자주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를 떠올립니다. 만약 그때 아들의 친할아버지를 만나지 않았다면 우리 가족의 지금은 없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덕분에 저는 병을 이겼고 아들도 몸을 회복했으니 이것만으로도 충분한데 여전히 우리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주고 계세요. 저는 아들과 매일 같은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건강을 되찾고 사랑이 넘치는 일상을 사는 것을 감사하자고요. 저도 아들도 매일 운동을 빼먹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어요. 물론 아들이 고3이 되면서는 자꾸 운동을 빼먹으려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든 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아들이 공부를 잘하는 것보다 건강한 게 더 중요하거든요. 이제 곧 아들이 20살이 됩니다. 가끔은 제가 아들의 20살을 볼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을 때가 있어요. 돌아보면 참 많은 것을 받은 인생이더라고요. 앞으로도 매일 감사하면서 더 많이 나누면서 살아가려고요.